이어서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라는 주제로 수업을 나가볼 건데요. 서양과 동양의 관점을 파악할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서양의 사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인데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청년들을 현혹시킨다라는 그 죄목으로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 독배를 마시지 않고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독배를 마시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 이유는 내가 이 국가에 살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출생과 양육, 교육과 같은 혜택을 내가 받으며 살아왔고, 평생 각종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고, 그 국가의 법 아래에서 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법을 지키겠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독배를 피하지 않고 마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국민이 국가의 법을 복종하고 국가의 권위를 따를 때 국가의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인간의 정치적인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국가가 형성된다라고 보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국가에 대한 정치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복종하는 것은 나의 본성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국가에 대해서 최상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 도덕적 공동체라는 평가를 바탕으로 시민이 삶에서 행복이라는 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 그러한 공적인 일에 참여하고 그 역할을 다할 때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계약론인데요. 사회계약론은 많이 반복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제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핵심만 같이 파악하고 넘어가자면, 먼저 사회계약론에서 국가의 공통된 역할은 뭐겠어? 이 자연 상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사회라는 질서를 형성함으로써 이 사회 계약을 통해 보존하려고 했던 시민의 자연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공통된 역할이겠죠. 자, 시민들은 이러한 자연권의 보호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계약하여 국가라는 인위적인 산물을 구성해요. 자, 그럼 그 계약의 내용이 뭐겠어? 바로 국가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선을 실현해야 하며, 시민은 그러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할 정치적인 의무를 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국가의 권위에 대한 복종에 있어서 우리 사회계약론에서는 저항권에 대해서 배웠죠. 이 저항권 같은 경우는 로크에게 있어서 국가가 계약의 목적인 시민의 자연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되려 그 자연권을 침해할 경우 국가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
라는 인민 저항권을 주장을 했고, 또 루소가 얘기하는 저항권은 이 루소의 그 통치는 일반 의지라는 도덕적인 주권에 의한 지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의지는 이러한 일반 의지에서 비롯되어야 하는데, 이 일반 의지를 거슬러서 권력의 남용이 생길 경우 국민은 이러한 그 권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라고 루소도 이 저항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이어서는 휴인데요. 자, 휴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근거로 했잖아. 비슷하게 혜택론을 주장을 하는데, 국민이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아. 그 혜택에는 물질적, 비물질적인 것을 다 포함해. 내가 이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이 혜택을 계속 누리길 원한다면, 이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길 원한다면 그러한 한에서는 내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내가 국가의 권위에 대한 복종은 이러한 혜택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국가로부터 얻는 이익이나 혜택이 사라져 나에게 좋은 결과를 산출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국가의 권위에 대해 복종할 필요도, 또 정치적인 의무를 다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어서 밀인데요. 자, 밀은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자잖아.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지. 또 내가 시민으로서 이러한 법을 준수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함인데요. 또 거기서 미리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바로 해약 금지의 원칙입니다. 해약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 이 정치적인 지배, 국가의 권력이라는 그 역사는 굉장히 까마득한 옛날부터 있어 왔잖아. 근데 그 옛날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정치에 있어서 그 지배 계급이나 정부가 백성들, 시민들을 억압하고 또 약간 정치적인 압제를 가하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어. 근데 그건 미리 생각하기에 자유가 아닌 거야. 그래서 국가를 온전하게 지탱하고 도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힘에 한계를 둬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어떤 한계냐? 이 한계는 바로 이 국가의 권위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국가가 기본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국가가 그럼에도 시민의 자유에 개입할 수 있어.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때,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당화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권력자의 힘은 제한되어야만, 한계를 정해두어야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거든. 즉, 국가가 함부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걸 기본적으로 주장을 해. 근데 해약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을 예외로 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시민의 자유에 개입하여 제한을 둘 수 있다. 근데 그건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냐? 그 사람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때에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서만 정당화된다라고 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롤스인데요. 자, 롤스는
어떤 사회를 주장하냐? 바로 질서정연한 사회를 주장합니다.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과 윤리 시간에 분배의 정의론 배울 때에도 들은 바가 있어요. 기억할 수도 있는데, 이 질서정연한 사회는 롤스가 현실 가능한 가장 최상의 도덕적인 사회다라고 얘기해. 어떤 조건을 둬?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의 행복과 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다해야 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공동선 또는 정의와 같이 우리 롤스가 강조하는 도덕적인 그 가치 있잖아요. 그것의 실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자, 그러면 국가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국정 운영에 기반이 되는 정의의 원칙은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 두 번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가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국가는 이 세 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시민을 보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국가에게 복종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자연적인 의무다라고 롤스는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국가에 대한 복종이 자연적인 의무지만 이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아까 국가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그랬지? 세 가지의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국가가 이러한 정의의 원칙을 현저히 위배해.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실행해서 시민의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무엇이 가능하다?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라고 롤스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롤스를 배우면서 언급했던 시민 불복종이 이제 오늘 서양 사상 끝나고 다음에 동양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국가의 그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까지 학습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그 소로와 롤스 그리고 피터 싱어의 시민 불복종에 대해 배울 텐데요. 미리 한번 롤스의 시민 불복종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을 또 같이 해보았어요. 자, 이렇게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를 둘러싼 서양의 관점을 6명의 학자, 사상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남은 시간은 자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은 동양의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